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생각이 깊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85세까지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10명 중 단 3명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나머지 7명은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에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눕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밥을 잘 챙겨 드시고 동네를 거닐며 이웃과 대화를 나누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버리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100세를 바라보며 활기차게 사는 반면 어떤 사람은 80세도 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걸까요?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유전자나 값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75세에서 85세 사이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10년은 흔히 노년 건강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몸과 마음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뼈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뇌의 회복력도 떨어지며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전체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0대에는 며칠만 쉬어도 금방 회복되던 분이 80대에는 같은 상황에서 회복이 두세 달 이상 걸리거나 아예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금만 방심해도 건강 곡선이 가파르게 내려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시기의 습관을 바꾸면 결과도 놀랍도록 빠르게 나타납니다.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수면을 바로잡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시작하고 햇빛을 쬐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피로가 줄고 기억력이 또렷해지며 삶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75세에서 85세는 무너지는 나이가 아니라 행복한 노년을 위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곁에서 보며 깨달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75세 이후의 삶을 지키는 열쇠는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아주 작고 단순한 4가지 변화를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바꾸면 85세를 넘어 100세까지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꾸지 않는다면 남들보다 더 빨리 병원 침대에 눕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오늘은 노년의학 정의한 박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끝까지 들으신다면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고정관념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사실이지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한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노인병원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지요. 종합병원에서 응급실과 병동을 지키며 또 지금은 노인의료센터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상담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요 라는 말과 함께 실려오셨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걸어서 시장에 다녀오셨는데 오후에는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누구보다 많이 목격한 사람이죠. 이런 경험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지탱하는 힘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작은 습관의 누적에 의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균열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기가 바로 75세에서 85세 사이입니다. 왜 하필 이 나이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60대에는 체력이 남아있어 작은 무리에도 금세 회복합니다. 하지만 75세를 넘기면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80세 전후에는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가 건강 수명을 극적으로 갈라놓습니다. 같은 나이에 어떤 분은 손주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반면 다른 분은 침대에 의지의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생활 패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유전적 요인도
비싼 약이나 영양제의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누구나 놓치기 쉬운 4가지 습관이었죠. 반대로 말하면 그 4가지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누구나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리고 특히 75세에서 85세 사이가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10년, 20년이 달라지지요. 사람이 늙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나이 들어서 원래 잠이 줄었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노화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수면 습관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약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75세를 전후로 뇌의 수면 주기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밤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꾸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각난 잠이 단순히 피곤하다는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낙상 위험 증가와 직결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정호 어르신의 사례를 전해드릴게요. 이분은 낮에는 멀쩡히 활동하시다가도 밤이 되면 2시간마다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늘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심지어 재미난 영상을 보다가도 자꾸 깜빡깜빡 졸았습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시작된 게 아닐까 걱정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뇌 기능 자체보다는 수면 부족에서 비롯된 기억력 저하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수면 패턴만 교정했을 뿐인데 몇 달 후 다시 예전처럼 또렷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75세에서 85세 사이의 수면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회복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60대까지는 며칠만 푹 자면 금세 기운을 차리지만 80대에는 수면 리듬이 망가지면 뇌와 몸이 동시에 무너져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집니다. 즉, 지금 이 시기가 잠의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 원칙을 꼭 권해드립니다. 첫째, 시간표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소 6시간 이상의 숙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빛과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기 전 불을 환하게 켜놓거나 TV 화면을 오래 보는 것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잠들기 어렵게 합니다. 은은한 조명으로 바꾸고 잠을 자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셋째, 낮잠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한데 억지로 낮 동안 전혀 잠을 자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2-3시간씩 길게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낮잠은 길어야 20분, 짧게 눈을 붙이는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지요. 낮잠을 잘 조절하면 밤 수면의 질이 오히려 좋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늦은 시간에 커피나 차를 마시거나 무거운 음식을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박정호 어르신처럼 수면을 바로잡고 나서 삶이 달라진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낮에 하품만 하던 분이 독서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던 분이 손주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잠을 되찾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서 놀라웠죠. 우리는 흔히 약이나 보조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몸과 뇌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충분한 숙면입니다. 그리고 그 숙면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75세에서 85세 사이입니다. 이때 수면 습관을 바로잡으면 이후의 노후가 훨씬 더 안정되어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 기억과 활력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물을 자주 안 마시는데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사해보면 체내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흔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탈수가 없는 게 아니고 하루 1-2잔 정도의 물로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특히 75세에서 85세 사이는 탈수가 급격히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챙겨 마시지 않게 되지요. 둘째, 이 나이대에는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물은 몸속의 수분과 전해질을 소리 없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셋째,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물 섭취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도 한몫합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바짝 말라가는데 본인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진행되는 만성 탈수가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피가 끈적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며 뇌에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어지럽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몸속 수분 부족 때문인 경우도 많은 것이죠. 제가 만난 80세 이학수 어르신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늘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는데 정밀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체내 수분량이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분은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서 귀찮다라며 하루 종일 거의 물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것은 절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요. 하루 4번 정해진 시간에 한 컵씩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었죠. 단 3주 만에 어르신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몸이 한결 가볍고 오후에도 졸음이 덜하고 무엇보다 늘 무겁던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무작정 하루 8잔을 억지로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타이밍 수분 섭취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외출이나 활동 후 돌아왔을 때 한 컵, 그리고 잠자기 전 1시간쯤에 마지막 한 컵. 이렇게만 해도 몸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물만이 답은 아닙니다.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더욱 좋지요. 제철 과일, 오이와 같은 채소, 국물 요리 등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반대로 커피, 진한 차,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 수분을 더 잃게 만드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음하는 습관은 다음날 극심한 탈수를 부르며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심장 문제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법도 있습니다. 소변색이 지나치게 진하다면 이미 몸이 메말랐다는 신호입니다. 또 거울 앞에서 혀를 내밀었을 때 표면이 건조하고 갈라져 있다면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손등 피부를 꼬집어 올렸다가 놓았을 때 금세 펴지지 않고 천천히 돌아오는 것도 탈수의 신호입니다. 이런 간단한 점검만 해도 지금 내 몸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수분을 보충하는 습관을 들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화가 원활해지고 변비가 개선되며 두통과 피로가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혈액이 맑아지면서 심장과 뇌의 부담이 줄어들고 돌연사나 뇌졸중 같은 큰 사고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75세에서 85세에 이 습관을 잡지 못하면 몸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메말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사건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학수 어르신처럼 물이 가져온 변화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수분은 약도 보약도 아닌 몸의 기본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이 마르지 않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이미 몸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당장 물 한 컵으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85세 이후의 삶을 행복한 노년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나이를 먹듯 뇌와 마음도 함께 늙어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뇌는 단순히 세월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더 빨리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이후 목표를 잃고 집안에 머무르며 비슷한 하루를 반복합니다. 물론 지난날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편안하다 느낄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활력이 사라지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웃을 일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 과정을 정신적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75세에서 85세 사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은퇴한 지 오래 지나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고 자녀들도 독립해 집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적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때 새로운 도전이나 활동을 찾지 못하면 뇌는 빠르게 자극을 잃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조금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우울증이 깊어지며 신체 건강까지 급격히 나빠집니다. 저는 77세 김순자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평생 가정을 돌보며 살다 은퇴한 남편과 단둘이 지내셨습니다. 처음엔 여유롭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굳고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살맛이 없다는 말이 늘 입에 맴돌았죠. 그런데 큰 변화를 가져온 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쓰기 교실에 참여한 것입니다. 처음엔 내가 뭘 하겠냐며 시큰둥했지만 몇 번 모임을 나간 뒤부터 달라졌습니다. 짧은 시 한 편을 완성할 때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았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은 요즘 하루가 짧다며 행복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뇌는 근육과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꾸준히 자극하면 평생 성장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노후 전체를 갈라놓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가능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목표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장 독서하기, 하루 5줄 일기 쓰기, 주 1회 모임 참여하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뇌를 깨웁니다. 둘째,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림, 악기, 글쓰기, 심지어 스마트폰 활용 배우기라도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는 활동은 뇌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셋째, 사람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공부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대화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웃음을 나누며 뇌는 활발히 움직입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은퇴 후 몇 년간 거의 말을 하지 않고 TV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분이 점점 무표정해지고 심지어 말을 잇는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복지관의 합창단에 참여한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던 그분은 어느 순간 무대에 서서 당당히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변화 이후 우울증 약을 줄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함께 웃고 새로운 곡을 외우는 과정이 뇌와 마음을 동시에 되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 무기력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와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이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약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도전과 만남입니다. 작은 일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시 한 줄, 낯선 길 산책, 동네 모임의 인사 한마디가 뇌를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75세에서 85세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죠. 그러니 지금 도전을 시작하면 뇌는 여전히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뇌는 빠르게 문을 닫고 다시 열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마음과 뇌부터 살려야 합니다. 도전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십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보고 가끔은 낮잠을 자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시간이 금세 흘러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햇빛 부족입니다. 햇빛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빛이 아니라 우리 몸을 움직이는 필수 연료와도 같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비타민 D 결핍이 찾아옵니다. 비타민 D는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지키며 뇌와 심장의 기능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75세 이상 어르신의 상당수는 비타민 D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출을 줄이고 햇빛을 받는 시간이 극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대에 햇빛 부족이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과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80대 어르신들이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중 상당수가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햇빛 한 줌이 부족해진 결과가 평생의 거동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햇빛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햇빛은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데 햇빛을 받지 못하면 우울감과 무기력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저는 햇빛 부족으로 인한 우울감을 조용한 병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정말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활력이 줄고 삶의 의욕이 점점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9세 유은숙 어르신은 배우자와 사별한 뒤 거의 집안에서만 지내셨습니다. 밖에 나가는 일은 주 2회 정도 동네 마트에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는 혈압도 불안정했고 표정도 어둡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뼈 밀도는 기준 이하였고 비타민 D 수치도 매우 낮았죠. 제가 권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씩 동네 공원을 걸으면서 햇빛을 쬐어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한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얼굴빛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조금만 쐬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밤에도 잠이 잘 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검사에서도 비타민 D 수치가 개선된 것이 확인됐죠. 그렇다면 어떻게 햇빛을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 햇빛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의 햇빛은 강하지 않아 피부에 무리가 없으면서도 비타민 D 합성에 충분합니다. 둘째, 짧게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보다 15분에서 20분을 꾸준히 매일 실천하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활동과 연결하면 좋습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것보다 가볍게 걷거나 손을 움직이며 햇빛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음식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류가 대표적이지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햇빛과 음식, 보충제의 균형입니다. 약에만 의존하거나 반대로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햇빛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알고 올바르게 받는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75세에서 85세 사이 이 시기에 햇빛을 친구로 삼는다면 남은 10년, 20년은 훨씬 더 밝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안에만 머물며 햇빛을 피한다면 뼈는 약해지고 마음은 무거워지며 결국 건강의 기울기가 빠르게 내려가게 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햇빛은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 당장 창문을 열고 10분만이라도 햇살을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걸음이 85세 이후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열쇠였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 한 컵을 더 마시고 햇빛을 10분 더 쬐고 새로운 시안주를 쓰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지키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는 변화를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물을 3컵밖에 못 마셨다면 어제보다 1컵 더 마신 것이 이미 성공입니다. 운동을 빼먹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삶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특히 75세에서 85세 사이 이 시기에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남은 10년, 20년의 삶의 기울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활력을 되찾아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속해 나가시지만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없이 병원 침대에 의지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는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까지 살아가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비밀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